자, 이번 시간은 그 내신 대비 수업이에요. 내신 대비 수업의 함수 처음부터 역함수까지입니다. 자, 기출문제 잘 정리된 프린트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미리 써놨지만 함수 f가 있고요.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상수값이 된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으냐면요. 이 함수 문제에서 정의역이, 잘 기억해요. 정의역이 몇 개 안 되는 값으로 구성된 집합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이런 것도 있죠. 정의역이 1부터 3 사이다. 이런 집합으로 정의역을 내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1과 3 사이의 모든 실수를 뜻하죠. 모든 실수일 때는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지? 이게 x가 실수니까. 하지만 지금은 정의역이 몇 개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주머니, 집합 모양을 표현해서 대응 관계를 따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예, 좀 작게 그렸네. 자, 이런 관계에서 꼭 문제를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상수다. 그럼 여기서의 x값은 당연히 이 세 값이니까 하나씩 넣어보면 뭐가 되나?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요렇게 되고 0 집어넣으면 그냥 0 곱하기 f0이겠네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은 이제 f1이 되겠죠. 이 세 개가 전부 다 일정한 상수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그럼 얘가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값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값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얘들이 전부 다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 자, 그러면 하나씩 대응하기 따져봐. f1이 0으로 가겠네. 그죠? 1이 0으로 이렇게 대응되고 마이너스 1도 결국 0으로 가겠네. 이렇게요. 자, 이제 0은 어디로 갈까요? 보세요. 0에다가 뭘 곱해서 0 나오는 수 f0은 무엇입니까? 아무 수나 다 되겠죠. 결국 0에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곳이나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결국 얘들은 고정되어 있고 0만 바뀌면 되니까 총 함수의 개수는 몇 개? 그렇죠. 7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꼭 기억할 것은 정의역에 몇 개 안 되는 유한계 원소가 있을 때 꼭 이렇게 집합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대응 관계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함수가 있고요. 이건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두 번째 문제. 자, 문제는 잘 읽어보세요. 만약에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은 이 문제를 그냥 풀지만요. 여러분들은 이러셔야 돼. 잠시 멈추세요.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잘 읽으시고 만약에 스스로 도전해볼 만하면 혼자 풀어보는 게 더 좋아요. 설명을 다 듣고 푸는 건 무의미하잖아. 그지? 그래서 자, 자신 있는 친구는 잠시 멈춰놓고 풀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해설처럼 이 강의를 듣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런 함수를 A, 이런 함수의 집합을 A, 이런 함수의 집합을 B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따져보세요. 자, 이런 함수가 무슨 함수인가요, 여러분들? 그지? 자, 이 수업 처음 듣는 거 아니죠? 1대1 대응입니다, 결론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자, 우리가 이 문자 x를 정역, y를 공역, 그 다음 치역은 뭐라고 부르나요?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지? fx입니다. 정의역을 요 안에 집어넣었을 때 우린 얘를 치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문제가 치역이 y랑 같다. 공역과 같고요. 이런 걸 만족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되겠죠. A 집합이 결국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B는 그냥 FA가 3입니다. 자, 그럼 요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대응 관계를 한번 그려보세요. 몇 개 안 되는 값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자, A 집합 요 첫 번째 거 요렇게 해서 여기가 A, B, C가 있고 여기가 1, 2, 3이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1대1 대응 그림은 몇 가지 나옵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6가지인지 알죠? 근데 좀 빠르게 좀 설명하면 A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경우의 수를 생각하세요. A가 갈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잖아. 그지? 3가지. 그럼 뭐 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이거라고 치면 B가 갈 곳은 2는 못 가죠. 이제 2가지가 되니까 2를 곱해주고 그럼 어딘가 갔다고 치면 C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마지막에.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총 6가지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이게 A 집합이고요. 그 다음 B 집합은 또 마찬가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A, B, C하고 1, 2, 3이 있어서
A가 3으로 대응됩니다. 이렇게. 이게 다죠. A가 3으로 대응되는 집합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런 집합 몇 개 있을까요? 함수는 이런 함수가 몇 개 있을까? 그럼 A는 3으로 갔으니까 B는 갈 곳이 몇 군데 있어요? 1, 2, 3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죠. 왜? 특별히 언급이 없잖아요. 이거 밖은. 뭐 1대1 대응도 아닙니다. 결국 B는 세 군데 중에 아무데나 다 대응돼도 아무 상관없죠. 아무데나 가도 돼요. 마찬가지 C가 갈 곳도 어디야? 결국 1, 2, 3 중에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죠. 함수만 되면 되잖아. 결국 C가 갈 곳도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A집합은 6개 함수가 있고요. B집합은 9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A 개수에다가 B 개수를 더해서 교집합을 빼야 되잖아. 그지? 그럼 교집합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나? 그림이. 자, A, B, C, 1, 2, 3. C는, 문제가, A는 3으로 이렇게 미리 대응되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그럼 B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이제? 두 가지잖아, 그지? 이제는 1대1 대응까지 돼야 되니까. 그럼 결국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럼 어딘가 갔다고 치면 C가 갈 곳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지?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은 두 가지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함수를 빼준 게 답이 되겠지. 자, 이렇게 좀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좀 뽑아봤는데, 자, 보는 대로 한번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내용이 좀 달라져요. 함수의 상등입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fx가 그 다음 gx가 두 함수가 서로 같답니다. 상등. 그럴 때 집합 x가 뭐냐면 두 집합의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의 집합이 지금 x입니다. 그럴 때 x 집합의 원소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참 말이 어렵죠? 자, 꼬이고 꼬였는데 말만 그런 거예요, 말만.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모체는요. 모체는 정의역을 구하랍니다. 원래 모체가 이거예요. 구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뭐 이건 말을 좀 꼬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자,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은 무엇이겠느냐? 자, 함수의 상등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떨 때 우리는 함수가 같다고 했죠? 함수의 상등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으면서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의 상이 또 같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예를 들어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한 원소를 A라고 해봅시다. 한번 뭔지 모르니까 X가 뭔지 원소가. 그러면 상등에 따라서 이 원소를 여기다 대입한 함수값 두 개가 어떻겠어요? FA하고 GA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다는 걸 우선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정의역은 어차피 이거라고 문제가 말했으니까 같겠죠. 자, 그러면 FA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2A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아, 참 A네. 여기 A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3차 방정식이 돼요. 인수분해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조립제법.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되네. 생략할게. 그래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x-1 하고요. 2x, 참 A인데 자꾸 x라고 그러는 셈이. 자, 여기에 a-1하고 2a 제곱 플러스 a-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x값이 뭐가 나오나? a값이 뭐가 나오나요? 1하고 뭐가 나오나? 요거 근해 공식 써보면 되겠죠? 근해 공식 써보면 a값이 뭔가 두 개가 더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게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네. 자, 요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되나? 1하고 2, 1, 1 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이렇게 3개 나옵니다. 자, 이렇게 A 값이 3개 구해졌는데요. 그러면 지금 A가 요거거든?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A라고 했어요. 그러면 X라는 집합은 뭐가 될까? 당연히 저기 있는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분의 1을 다 갖고 있으면 이건 정의역이 될 수 있죠. 그럼 답이 이거 하나일까요? X값이? X 집합이? 자, 그렇지 않아요.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X는요, 이 중에서 어떤 숫자만 갖고 있어도 다 정의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X는 요 세 숫자 중에 일부만 이렇게 갖고 있어도 X가 될 수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만 가져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X는 1하고 2분의 1 뭐 이렇게 가져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X 집합을 다 찾아주면 몇 개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다 해서. 그렇지? 결국 부분 집합만큼 나오잖아, 이 집합에. 그럼 8개 맞나요? 아니죠. 공집합 빼야 됩니다. 그래서 7개가 정의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X의 원소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뭐겠어요, 결국? 그렇지. 얘가 되겠죠. 자, 이제 또 유형을 좀 바꿔서 칠판 지우고 합니다. 자, 이제 정의역과 치역, 이런 1대1 대응에 관한 이제 그래프 문제인데요. 자, 4번입니다. 자, 문제 좀 간략히 썼어요. 자, 이 집합에서 1로 가는 함수 fx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범위가 공역이 되는 어떤 조건을 구해봐라가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얘가 공역인데 치역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지? 여기서부터 치역이 얘가 되는 함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여러분들 항상 공역은 문제가 준다고 꼭 생각을 하세요. 공역은 문제가 주는 거고요. 치역은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든 아니면 함수값을 하나씩 넣든 간에 치역은 구해내서 공역과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죠. 항상 염두에 두세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까도 선생님 언급했듯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의역이 실수의 형태로, 이건 정수가 아니잖아, 그지? 몇 개 되는 값이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잘못해서 선생님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 아닌가요? 아니죠. 위험합니다. 실수 값을 가질 땐 꼭 좌표 평면에 없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이 좀 삐뚤한데.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는 친구는 문제 잘 읽으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의역이 요렇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있습니다. 그 공역이 0부터 4까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4 정도 되겠죠. 결국 요 사각형이 함수가 정의되는 공간이겠죠. 항상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함수가 정의되는 공간이 저기입니다. 자, 이제 어떤 직선을 쭉 그려가지고 이게 공역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내가 직선을 쭉 그렸을 때 치역이 이 안에 들어오면 되겠잖아, 그지? 치역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아하,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가 보여야 됩니다. 대강. 예를 들어서죠. 왜? 이렇게 그려주면 이 정의역 안에서 치역이 어디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지 않습니까? 결국 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선생님처럼 지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싹싹싹 지워버리세요. 결국 그래프는 요게 다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결국 치역이 되니까, 그지? 그럼 치역이 이 공역 0부터 4 안에 들어오니까요. 문제가 공역이 되는, 이게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직선이 요렇게 그려지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마찬가지, 정의역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니까 이쪽 그래프는 없는 거죠. 이렇게 지우시고, 요 그래프는 어디야? 치역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지 않아요. 요 사이가 되겠죠. 근데 이상한 게 치역이 이 공역을 벗어나 있죠. 이상하잖아. 함수가 되지 않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직선을 그려야 함수가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여러 개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결국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보면, 자, 결론 있습니다. 결론 잘 보세요. 결국은 요 빨간색 마디 잘 봐요. 예, 요 빨간색 마디 두 마디. 요 빨간색 마디를 다 지나가는 직선이 결국 함수가 되겠죠. 생각해봐. 아까처럼 여긴 지나는데 요 빨간색 안 지나면 이거 함수가 안 되잖아. 그지? 그냥 요 안에 어딘가 지나면서 요 안에 어딘가 지나. 이렇게 돼. 이렇게.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가? 자, 결국은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 아하,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0과 4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예, 이런 아이디어를 캐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요. 2에서의 함수값도 0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세요. 됐죠? 결국 뭐 F-2하고 F이나 이런 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함수가 된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이유는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치역 문제인데, 자, 요거는 좀 더 쉽죠?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2부터 2까지, 이렇게 4까지고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직선을 어떻게 그렸을 때 치역이 얘가 나옵니까? 이건 분명히 0부터 4까지의 y값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많이 봤던 문제. 결국 요 사각형의 모양 중에 이렇게 대각선의 모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두 직선이 돼야 되는, 맞죠? 그래야 치역이 정확하게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뭐 2,4를 결국 뭐 요직선 하나씩 조건만 쓸까? F-2는 0이 나오면서 F2는 4가 나오면 되겠죠. 결국 요직선 얘기하는 거고, 요직선 어때? 요직선은 그지? F-2가 4가 나오면서 F2가 0 나오면 되겠죠. 결국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거나 또는 이렇다라는 조건만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특수하게 좀 1대1 대응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5번 문제 잘 보세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가능한 친구는 한번 스스로 풀어보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a 값을 정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얘가 1대1 대응입니다.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세요. 반드시. 정의역이 실수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함수를 먼저 그려볼까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대충. 여기가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정의역과 공역을 하나도 모릅니다. 정역도 A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정역은 A라는 어떤 값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역은 2A라는 값의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릴 수가 없어요.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예로 그려보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 정도의 A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X값이. 그럼 정역은 A보다 크니까 어때? 이 A의 오른쪽이거든. 그럼 그래프는 여기잖아. 맞지? 자, 이럴 땐 반드시요. 지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꼭 지우세요. 결국 함수는 이게 다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이 함수가 1대1 대응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 치역은 어디겠어요? 그림상 이렇게 오면 요 값의 어디? 그지? 함수가 위쪽에 있으니까 요 값의 위쪽이 여기가 치역이 될 거 아니야. 치역. 그죠? 치역. 근데 치역이 공역과 같아야 돼요. 그럼 뭐가 되면? 공역이 여기니까. 결국 요 값이 뭐가 돼? 2A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얘기구나, 대강. 결국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A에서의 함수 값이 정확히 2A가 나와줘야 되겠죠? 됐지? 그럼 결국 A는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걔가 2A가 되니까 A 값은 0 또는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값을 두 개인데 한번 따져보세요. 자, 만약에 X가 0이라고 해봅시다. A가 0이라면은 정역은 따로 그려볼까요? 여기다? 따로 그릴게.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4인데 정역이 0보다 크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어디야? 0보다 크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없어지는 거고. 그럼 요 파란색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왜 안 되는지 알지? 이렇게 y값이 두 개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 나오니까 이거 1대1 대응이 안 돼. 그래서 0은 안 되고 6은 되겠죠? 6의 위치가 요쯤 될 거니까 대충. 자,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자, 6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럴 때
점 A, B를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로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꼭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역함수가 존재할 때 A, B를 만족하는 그래프. 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것의 자취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점의 자취입니다. 자, 좀 보세요. 이 A, B의 자취가 바로 A, B의 관계식을 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A, B 관계식을 구해내서 그 관계식을 그림으로 옮긴 것을 구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취는 알게 모르게 폭이 넓게 많이 나오게 돼요. 의미가. 자, 한번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신 있는 친구는 어떻게? 그렇지. 잠깐 멈추고 스스로 풀어봐. 자, x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땐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쭉 끝까지 다 그리면 안 되지, 그지? 왜 1의 왼쪽만 그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 이제 이쪽 그래프는 이제 포물선인데요. 포물선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아래로 볼록하다는 모양만 알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내 선생님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게. 뭐 요 정도로 그려진다고 생각해. 요 정도로. 요 위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려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의 오른쪽만 포물선이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이렇게. 결국 함수가 직선하고 요 곡선하고가 이렇게 붙은 그래프가 F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F야 지금. 요거하고 요게 다 F입니다. 자, 만약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진다면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얘는 되지 않죠. 왜? 지금 보면 공역은 모든 실수거든.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치역이, 그지? 치역이 모든 실수가 나오지 않죠. 그지? 요 부분이 비었잖아 지금. 치역 중에서 요 사이는 치역이 아니거든. 결국은 치역과 공역이 다르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지 않아요. 자, 만약에 뭐 그림을 하나 더 안 되는 그림을 또 생각해 볼까? 잠깐 조그맣게. 여기가 1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 있고요. 자, 직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이제 포물선이 만약에 뭐 이런 정도로 그려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런 정도로. 그렇다면 1의 오른쪽만 그리니까 결국 얘도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없는 거지. 그 다음 직선까지 해서 이게 fx입니다. 이 노란색이. 얘는 1대1 대응이 되나요? 자, 일단 비는 부분은 없어요. 치역은 모든 실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그렇죠. 이렇게 y값 하나를 생각하면 x값이 세 군데가 나오게 되죠. 그지? 그럼 1대1 대응이 되지 않잖아. 하나의 x값이 하나의 y값에만 대응돼야 되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끊어져선 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끊어져 가지고는 치역에서 비는 곳이 생깁니다. 안 비더라도 이런 모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는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가 1이고요.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1이고. 그럼 이제 포물선은 분명히 이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어야 돼요. 근데 한번 여러 개 그려볼까요? 요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걸 뭐 꼭지점으로 갖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런 형태가 있겠죠.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잘 보세요. 아까 그린 그림을 생각하면 요 그림이 안 되겠지? 얘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내려와 버리면 1대1 대응이 안 될 거 아니야. y값이 x가 3개 생기니.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 요 그래프는 되나요? 두 그래프는? 그렇지. 가능하죠? 생각해봐. 이쪽을 지금 y의 1의 왼쪽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포물선을 그린다고 쌤이 그린 거지 실제로 이쪽은 그래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은 그래프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 이렇게 직선으로 오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 1대1 대응이 되는 게 맞죠? 치역도 모든 실수가 되고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만 대응되잖아. 자, 결국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건 안 된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 그래요. 이게 축입니다. 축. 아하, 포물선의 축이 이쪽에 있어버리면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여기 내려오게 되거든. 어쩔 수 없이. 그 축이 1의 왼쪽에만 있더라면 축이 이쪽에 있으면서 요 점을 지나는 그림은 생각해보세요. 결국 1대1 대응이 되게 됩니다. 직선으로 오다가 또 연결되는 그림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조건을 바로 만듭니다. 자, 이 그림을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이해는 했으리라고 보고요. 자, 결국은 자,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 뭘 만족해야 되나?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와 이 함수에다 그 경계값 1을 넣었을 때요. 1을 넣었을 때 2 나오고 얘는 1 넣었을 때 이렇게 나와서 두 값이 일단 같아야 돼요.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만족할 것은 그림을 움직여 봤더니 축이 1보다 작은 쪽이 돼요. 축이 마이너스 2a 자,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축이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같아도 되나요? 보세요. 그렇지. 축이 정확하게 1에 있어도 1대1 대응이 되는 문제가 없거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할 때 1대1 대응이 되겠구나. 이걸 캐치하셔야 돼.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A, B 관계식을 가지고 이제 다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함수 내용이라면 함수 내용에서는 언제든지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부등식을 함수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쪽 그래프는 보지 마시고요.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즉 풀어라는 얘기죠. x 범위를 구해보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부등식 자체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뭔가 공통된 형태가 뜨이죠. 눈에 띄어. 얘를 t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t라고 놓게 되면은 식은 ft t 이렇게 되길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치환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죠? 함수를 조금 더 배워야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치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건 범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걸 t로 놨으니까 요곳에서 t의 범위가 나와요. 그거 좀 기억해. t의 범위는 뭘까요? 즉 fx의 범위는 뭡니까? 보세요. fx의 범위란 치역이겠죠? 그럼 이 그림에서.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나오죠? 이해가? f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나오잖아. 그지? 높이가. 결국 걔가 t거든. 이렇게. t의 범위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양변의 그래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부등식을 이해할 때요. 두 그래프 중에 이쪽이 크니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쪽에. 이해 가세요? 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고요. 이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곳이 어디냐 이런 얘기거든. 부등식을 이해하는 부분이. 그럼 이거를 풀기 위해선 ft 그래프가 필요하겠죠. y는 ft, y는 t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x축입니다. 나온 게. 이 fx예요. 그래프도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잠시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이걸 t축으로 보고 이 함수를 y는 ft로 볼 수 있겠네. 그지? 맞죠? 이 그래프를 내가 따로 하나 그린 거야. 똑같이. 문자를 t로 바꿔서 헷갈리니까 여기다 그리면. 자, 이제 t 그래프는 어떻게? y는 t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y는 t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부등식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커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돼. 그럼 그림에서 어디예요? 아하, 흰색 그래프가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그러네요.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이게 더 위에 있잖아. 노란색보다. 위쪽. 자, 결국 이 빨간색 부분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어디입니까? 결국 t의 범위가. 이게 t축이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겠죠. t의 범위상 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범위는 분명히 아까 만들어 놓은 t의 범위를 만족하겠죠. 어차피 이 범위에 들어오잖아. 결국 이 부등식의 해는 얘가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란 걸 조심해야 돼. 지금 t의 범위 구하라가 아니에요. 결국 다시 t를 원래 문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로 살짝 와서.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fx가 들어가겠네. 그럼 또다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를 또 구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fx 그래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이제. f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요. 0은 여기 있거든. 그지? 그럼 fx가 그 값 사이에 있으니까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길 얘기하죠. 여기 그러면. 맞죠? 요 사이에. 결국은 요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되고요. 0부터 2까지가 되겠죠. x의 범위상. 그래서 이것에서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답이 되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 보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빨리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치환을 통해서 범위 생각하고 치환한 문제를 우선 푼 후에 다시 원래 문자로 넣어주고 다시 한번 그 원래 문자를 또 구해야 됩니다. 어렵지? 좀 단계는 거치지만 이걸 좀 여러 번 잘 보시고 아마 여러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보시면 함수 관계식이라는 문제 단원이 나옵니다. 유형이. 자, 8번이죠. 자, 문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 다 읽었습니까? 모든 x에 대해 양수 xy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 요거까지 두 개를 만족할 때 f3분의 1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 뭐 많은 경험에 의해서 바로 풀이를 시작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앞에 10-가에서 배운 항등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요 모든 xy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아무 수나 넣어볼 수 있겠죠. 뭐 어려운 말로 수치대입법. 아무 수나 넣어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뭘 넣어야 될까를 잘 고민해 보세요. 잘 안 떠오르는 친구는 막 넣어봐도 좋아요. 이거를 한 번에 맞추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주어진 조건만 쓰지 않고요. 항상 특수한 걸 하나 넣어보고 싶어요. 왠지. 그래서 x에다가 한번 0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왠지. 그러면 양수라고 했구나. 미안해요. 그럼 1을 넣어야 되겠네. 1 같은 거. 한번 특수한 거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y에도 둘 다 한번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 되죠? 여기도 f1, 여기도 f1 하면 2f1 되겠네? 그럼 결국 f1이 0 나오겠죠? 자, 이런 거 하나를 선생님이 더 찾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건 어떻게 찾나요? 그냥 넣어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뭐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3, 요것도 이용하고 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뭘 넣어볼까요? 한번? x에다가 한번 3 같은 거 넣어볼까? 그지? 그 y에는 뭐 넣으면 좋을까요? x에 3을 넣었다면 y에는? 그렇죠. 3분의 1 정도 넣으면 좋겠네요. 양수는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 그러면 여기 3분의 1 집은 여기는 f1 나오고요. 여기는 3 집어넣으면 f3이 나오고 여기는 f3분의 1 나오니까 그러네. f1 값 나와 있고 f3 값 나와 있고 이거 나오겠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두 단계만 거쳐서 풀었지만 더 복잡한 단계로 푸는 문제가 좀 뒤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리저리 넣으면서 시행착오를 거쳐라. 자, 9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fx 플러스 2f1 마이너스 x. 자, 이거를 만족할 때 f0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할 때 이걸 구하랍니다. f0. 그러면 뭔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무언가를 넣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느낌적으로 0 한번 넣어볼까요? x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f0 플러스 2f1은 9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구하려면은 우린 f1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f1을 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애매하죠. 이 뭐 분수 넣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봅니다. 어떻게 되나? x에 1 넣으면 f1 플러스 2f0은 1 집어넣으면 7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f1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면 문자가 두 개 있죠. 지금 보니까 보여요? 잠시 f0을 a라고 놓고 f1을 b라고 놓으면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이죠? 오케이. 연립방정식 풀어서 f0 구하겠죠? 당연히 f1도 구합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만약인데 참고로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식을 fx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럼 fx는 식이거든. 완전히 식을 구해야 돼요. 이제 값이 아니야. 그럼 x에 숫자 넣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f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 식에다가 x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1-x를 대입합니다. x에다가. 그럼 여기 x에다가 1-x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2 곱하기 여기 x에다가 요 자리에다 1-x 넣는 거야. 그럼 식이 뭐가 되죠? 괄호 안에가 그지 x가 되겠죠? 그냥. 그리고 요 x에다가도 1-x를 대입하고 1-x를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 fx를 뭐라고 놓을까? 뭐 c라고 놓고 요 식을 d라고 놓으면 요 식이 d가 되고 요 식이 c가 되잖아. 그러면 우변은 그냥 어떤 뭔가가 나왔다만 생각하세요. 이쪽은 뭐 어차피 식이니까 똑같이. 그럼 얘하고 얘를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CD식이 나오겠죠? 그냥 1차 연립방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함수 fx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해 두시고요. 자, 좀 지우고서 조금 더 어려운 함수 관계식 풀어볼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얘는 함수 관계식 중에 좀 어려워요. 한 문제를 선생님이 풀기 전에 꼭 한번 먼저 보시고 꼭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고요. 정의역은 0과 1 사이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건 이 값입니다. 자,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죠? 자, 지금은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넣어야 되는데 우선 1번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걸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1번하고 맞춰보면 여기다가 f를 붙여보란 얘기거든. 이렇게. 그죠? 그럼 f 13분의 2 하고 f 9분의 2 이렇게 놨을 때 똑같은 부등호가 성립하는데 지금 등호가 붙는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이걸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걸 구하란 건 요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럼 한번 요 값하고 요 값 두 개를 구해보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좀 느낌이 오셨을 텐데, 자, 우리가 f9분의 1을 잡아요. 요거를 어떻게든 구해냅니다. 그리고 요 값도 구해내겠죠. 근데 구하란 게 요 값이거든. 그러면 언뜻 느낌에 이 두 값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같다는 게 언뜻 느껴져야 돼요. 만약에 얘가 1 나오고 얘가 2 나와봐.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예상이 이 두 값이 아마 같은 값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이런 느낌이 일단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럼 x에다가 어떤 수를 적당히 집어넣어야 되는데 2번하고 3번에서 그지? 이 두 개의 등식에서 이 값을 알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여기 x에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 3분의 1 넣으면 여기 9분의 1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3분의 1 들어가니까 얘가 2분의 1 f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f 3분의 1을 어떻게 구할까 또 고민해보세요. 둘 중에 f 3분의 1을 그렇지 여기다 1 넣는 게 좋겠죠. 여기다 1 넣어주면 요게 뭐가 나와? 2분의 1 f1 나오니까 결국 요거랑 계산하면 4분의 1 f1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f1은 어떻게 구할까 한번 보세요. f1 F1은 요 x에다 0 넣으면 되겠네요. 한번 0 넣어봅시다. 여기다 0 넣으면 요게 4분의 1에다가 1-f0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F0은 또 어떻게 알아낼 수 없나? 자, 좀 그러네요. F0은 여기다 1 넣으면 좋겠는데, 그지? 1 넣으면 어차피 또 이 계산이 되니까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아무래도. 자, 잠깐 놔둬봅시다. 그 다음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어떻게 되나? 어차피 둘 다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F9분의 2는 여기다가 3분의 2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3분의 2 넣으면 요거 나오지. 그럼 저기도 3분의 2 넣으면 2분의 1 F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또다시 F3분의 2는 어떻게 할까요? F3분의 2는 여기다 3분의 1 넣으면 되겠지. 요게 낫겠다. 여기에 2 넣는 것보다. 그럼 F2 생기니까 이상하잖아. 정역 요거니까. 그러면 요게 3분의 2니까 여기다 3분의 1 넣어봅시다. X에다가. 그러면 2분의 1 한번 쓰고 F3분의 1은 1 F3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보이시나? 그지? 자, 그 다음에 F3분의 1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어차피 여기 있는 3분의 1인데 우리가 지금 F3분의 1을 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꿔놨거든.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나온 과정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요 자리에.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값을 알아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어차피 계속 해나가면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처럼 연장은 될 텐데 어쨌든 우린 지금 이 값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F0을 어떻게 구할까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뭐 여기서 더 진행이 안 되고 얘처럼 결국 여기서 막힐 거거든. 자, F0을 어디서 구할까요? 자, 여기다가 0 넣으면 되겠죠. 그치? X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 0 집어넣으면 F0은 2분의 1 F0 나오니까 F0이 얼마? 0이겠죠? 넘겨 생각하면 F0 0 나옵니다. 아하, 얘가 0이니까 4분의 1 나오겠죠. 그러면 얘도 뭐 계속 진행해도 되는데 언뜻 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 요 값이 4분의 1 나온 거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럼 F3분의 1 얼마야? 요게 2분의 1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되겠지, 그냥. 그럼 얘도 4분의 1 나오네, 맞네. 아하, 그래서 두 값 사이에 부등호를 만족하려면 4분의 1밖에 될 게 없습니다. 자, 좀 어려워요. 이 문제도 선생님도 풀어본 다음에 이렇게 풀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 문제가 실전에서 선생님도 재빠르게 X에다 뭘 넣으면 내가 구할 값이 비슷하게 나올 것인가 계속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를 좀 거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유형이 마지막 끝났고요. 자, 이제 11번은 이제 역함수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푸는 걸 바로 보지 마시고 잠깐 멈추고 문제 꼼꼼히 보시고 다시 듣는 게 낫겠네. 자, 함수가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표현 잘 나옵니다. 이게 제곱의 지수가 아니라 합성 2번 한 걸 이렇게 표현하자, 3번 한 걸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말한 거야. 자, 그 다음 F가 함수가요, 이게 정의역, 이게 공역이라고 돼 있고 3번 합성한 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 또 얘기했고요. 역함수를 G라고 하자. 자, 얘기한 게 엄청 많습니다. 자, 꼼꼼하게 보시고 잘 체크해 놓으신 다음, 자, 구하란 건 얘예요. 자, 여기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지금 손댈 게 꽤 많아 보입니다. 자, 손댈 곳은 어디냐면요, 이겁니다.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앞 시간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 요 집합이 정의역인데 정의역이 몇 개 안 되는 숫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함수의 정의가 정의역이 몇 개 안 되는 유한계 숫자라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그걸 파악하라. 자, 뭐 100%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F가 내가 미리 좀 앞서서 그렸는데, 자면 함수 F가 자 1, 2, 3에서 1, 2, 3으로 간 함수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그지? 한 조건이 선생님 빼먹었네. F1은 3이란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조건 참 많네.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건 하나 알겠고, 그 다음에 세제곱했더니 항등함수 납니다. 세제곱이란다. 3번 합성. 자, 요게 항등함수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3번 합성했더니, 즉 뭐 쉽게 예를 들면 3번 합성을 이렇게 괄호로 바꿔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그럼 요게 항등함수가 되려면 여기 x 넣으면 x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예를 들면 여기 1 넣으면 여기 1 나와야 되거든? 뭐 2 넣으면 2 나오고 그래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F1 값이 3인데 그 3을 또 F에 의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했을 때 똑같이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함수를요, F를 하나 똑같이 연결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 한 번에 계산 가할 수 있거든? 그럼 3번까지 합성하려면 3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연장해 봅시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F니까 3 나오겠죠? 얘도 F니까 3 나오겠죠? 그 다음엔 아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숫자들도 분명히 어디론가 갈 텐데요,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럼 1대1 대응이지? 그럼 화살표가 다 각각 가게 되겠네? 겹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2, 3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2자를 잠시 그냥 예상해 봅시다. 2자가 2자로 간다고 잠시 예상해 보자고. 이렇게 극과 그냥. 자, 2자. 이거 예상한 거야, 이건. 그럼 얘도 당연히 2자가 2자로, 얘도 2자가 2자로 갈 수밖에 없네. 같은 함수지. 그러면 3자는 갈 곳이 1밖에 없죠, 이제 남은 게. 그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러네. 자, 이렇게 되면은 항등함수가 될까 한번 고민해봐,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1자가 3으로 갔지. 근데 그 3자가 또 이게 3이거든. 3이 또 F에서 계산되면 1 나오죠, 요게. 그지? 그럼 요게 1이죠. 요게 계산한 게 1이거든. 그럼 다시 F1이 1 나오나 봐봐. F1이 3 나오잖아. 이상하잖아. 1이 안 나오거든.
아, 그러니까 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지금 쌤이. 이 함수가 안 나옵니다. 3번 합성하면.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자, 그림을 어딘가 잘못 그렸는데 다시 1, 2, 3, 1, 2, 3, 1, 2, 3, 1, 2, 3. 자, 1은 3으로 가고 자, 이거밖에 아는 게 없는데 아까 이 자가 2로 갔더니 이상해졌어요, 지금. 그럼 이 자를 1로 보내봅시다, 한번. 이 자를 1로. 그럼 얘가 이 자가 1에 대응되고 얘도 2가 1에 대응되지. 그럼 3은 어쩔 수 없이 2로 밖에 갈 데가 없지. 이렇게밖에 갈 데가 없네. 자, 한번 따져봅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계산해봐. 1이 계산되니까 얼마 나와? 3 나왔거든. 요게 3이고. 그럼 F3은 계산하면 얼마야, 다시? F3은 2 나왔죠. 요게 2 나왔네, 그러니까. 그지? 그럼 다시 F2는 얼마 나와? 1 나오네요. 그래, 딱 맞네. 그래서, 아하, 마찬가지 다른 숫자들도 해보세요. 여기다가 2 넣으면 2 나오고요. 3 넣으면 3 나오는 그림이 딱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F를 결정 짓고 나면, 이제 문제 구하라는 게 이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예요. 역함수는 어떤 개념입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그지? 지금 이게 F인데, 그럼 G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G를 이렇게 반대로 대응시키면 되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뭐 화살표만 다 거꾸로 요렇게 반대로만 바꾼 함수가 바로 G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뭐 반대로 화살표만 다 바꿉니다. 예? 요걸 다 G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당연히 F 3번 합성한 게 항등함수였으니까 G를 3번 합성한 함수도 당연히 항등함수가 돼요. 뭐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G를 3번 합성한 함수도 결국 그대로 항등함수인 X가 나오겠구나. 됐죠? 자, 그러면 F 9번 합성한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G 9번? 어떻게 돼?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면 돼? G를 3번 합성한 거에 또 G를 3번 합성한 거에 G를 3번 합성한 X 이렇게 된 거거든, 지금 이게. 그렇지. 구하란 게 지금 2니까, 요렇게 된 거죠? 여기다 2 넣어서 이걸 구하라. 이게 지금 문제거든. 이해 가시지? 아하. 그럼 결국 얘도 얼마가 되겠어요? G가 항등함수니까 세제곱한 게, 3번 합성한 게. 얘도 2가 되겠지. 또 얘도 2가 되고 얘가 2. 결국 얘는 2가 나오겠네, 요 값은.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 자, 앞에 건 2고요. 10번이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G를 한 번 더 합성하면 되죠? 그럼 10번이네. 그럼 아까 요 값이 전체가 얼마 나왔어? 얼마 나오겠어요? 지금 3이구나, 여기가. 그럼 결국 3이 들어가면 어차피 전체도 항등함수니까 3이 나왔겠죠? 그럼 결국 G3이겠죠? 마지막에. 그럼 G3은 여기서 3이 대응된 값이니까 반대로 1이 되겠네. 자, 그래서 답은 전체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 가시지? 요거 한번, 자, 자기가 끝까지 답을 한번 다시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역함수 문제인데요. 자, 두 함수 FG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F5는 3. 이 관계를 만족하고요. 요 역함수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끊고 꼭 풀어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요, 이거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를 구해야 돼요. 당연히 함수.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는 순서 다시 한번 말로 할게. 자, 첫째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둘째 정의역과 치역을 살펴야 됩니다. 범위가 있는 역함수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냥 식만 달랑 나오지 않아. 자, 다시 첫째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둘째 정의역, 치역 확인한다. 셋째 XY를 바꾸고 넷째 Y에 관해서 정리했었죠. 자, 요런 단계거든. 자, 이런 단계를 거치면 역함수가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은요, 그 단계 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늦어요, 너무 늦어. 지금은 함수 값이거든. 여기 숫자 들어있잖아. 이런 문제는요, 반드시 얘를 적당한 문자로 놓고 역함수 정의에 따라서 요렇게 형태를 바꿔가지고 K를 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됐죠? 그러면 GK가 3되는 K를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도 이 관계가 만족하니까 GK 만들려면 어때? 여기다 X에다 뭐 넣으면 됩니까? 2분의 K 넣으면 되죠? X에 2분의 K 넣으면 GK가 되고, 여기 2분의 K 넣으면 FK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GK가 3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3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3 된다와 F5는 3이다를 비교했을 때 아하, 요 안에 있는 값이 5가 되겠네. 그잖아. 따라서 K 값은 4가 되고요. 4가 바로 내가 구할 값이죠. 자, 이런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좀 조심할 부분을 좀 얘기해 볼게. 자, 지금 한 문제 그대로 볼게요. 자, F5가 3이다. 자, 이제 위에 건 잊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내용이에요. 새로운 거로 보세요, 아주. 자, F5가 3일 때 그냥 누군가가 F 네모가 3이다 하면 우린 그냥 네모를 5라고 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 선생님, 네모 5 아닌가요? 그냥? 아니에요. 위험하죠? 왜?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5거든, 예를 들어서. F5가 3. 그림이 조금 안 좋은데, 이거 조금 더 벌려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자, 5를 넣었더니 그 값이 3이 나옵니다, 여기가. 그지? 그러면 여기가 꼭 5 넣어야 3 나오나, 그림에서? 그렇지 않죠? 그지? 요 값을 넣어도 3 나오잖아. 얘는 5가 아니라 딴 값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선생님, 여기는 왜 4라고 했을까요? 그냥. 딱 5라고 얘를 단정 지었는데. 왜일까요? 자, 그 이유는 지금 fx가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이다. 네. F가 1대1 대응이에요. 왜냐면, 자, 봐. G가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그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얘도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결국 fx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개념이 숨어 있어요. 그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5 넣어서 3 나오는 함수 값에서 당연히 5밖에 3 나올 게 없어요. 딴 값에서 3이 나올 수가 없죠. 1대1 대응이라면. 자, 이런 개념. 조금 숨어 있는데 캐치하시고, 네, 칠판 지우고 또 할게요. 자, 이제 절대값과 가우스가 붙은 함수입니다. 자, 이 절대값이나 가우스 함수는요, 학교 시험에 거의 한 문제씩 난다고 봐야 돼요. 100%. 꼭 납니다. 대표적인, 좀 어려운 거 3개 골라놨지만, 다양하게 많이 푸는 게 좋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은 몇 개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됐고요. 이걸 그려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리나?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요거를 먼저요, 여러분들은. 자, 절대값 E-x를 먼저 절대값 x-2로 바꾸는 게 우선이에요. 이 생각을 못해서 못 푸는 친구도 많습니다, 분명히. 네. 자, 요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뭔가 보여요. 왜? 이게 평행이동이지. 그게 보셔야 돼. 아하, 얘는 이게 평행이동 된 거구나. 절대값 x가 평행이동. x축으로 이만큼이죠. 그 다음,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거 기억나죠?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린 후에 이렇게 그린다 있죠. 그건 배운 사람마다 다 틀리게 알을 텐데 어쨌든 네, 이런 과정으로 그리란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한번 그럼 여기서부터 그립니다. 요건 여기 그려져 있지. 그 다음 요 그래프는 어떻게? 여기다 바로 그릴게. 자, 절대값 x 붙으면, x에만 절대값 붙으면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에서요, 여기서 y축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부분만, y축의 오른쪽 부분만. 그러면 왼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y축의 오른쪽만 y축에 대칭시킵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림이. 그지? 그래서 그 대칭시킨 그래프하고 그 y축의 오른쪽하고를 합친 그래프예요. 요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 좀 말이 틀릴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빠른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 그려졌고요. 이제 얘를 x축으로 이만큼 옮기면 되죠. 그럼 x축으로 이만큼 옮기면 좀 지저분하니까 따로 한번 여기다 두 칸 옮기면 여기가 2가 돼서 요렇게 그려지겠네. 요렇게. 그렇죠. 미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 1 되겠네. 됐지?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요 그래프하고 교점만 살피면 되니까 4분의 1x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요거 지나겠죠? 4칸 갈 때 1칸 가겠지. 이런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그래프가 되겠네요. 맞나요? 이쪽으로 계속 가겠지. 이렇게. 교점은 그래서 3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는 건데 절대값 붙은 그래프, x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 식 전체의 절대값 이런 거 있죠. 빨리 그리는 방법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 자, 14번입니다. 얘도 함수 f가 주어져 있고요.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입니다. 자, 뭐 문제는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약간은 처음에 얘는 방정식이죠. 자, 일단 뭐 문제 풀기 앞서서 조금 이론 얘기를 좀 할게. 방정식에서 x라는 것은 근입니다. 근. 그지? 근데 지금 문제는 함수기 때문에 x는 실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실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x가. 그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무엇을 이용해서 풀어나가죠, 문제를? 네,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프의 교점 개수다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학 이론이에요. 함수와 방정식을 연결짓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가 각각 그려지면 교점이 몇 개 나오냐를 파악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이자가 좀 거슬립니다. 나눌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y는 f 합성한 함수하고 y는 2로 나눴어요. 2분의 1x 플러스 1. 요 두 그래프. 됐지? 요 2로 나눈 양변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나중에 그리면 될 거니까요. 야, 요거 보자. 두 번 합성하면 어떻게 되나? 요거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요거 안 헷갈리고 잘할 수 있나 모르겠네. 이 fx식을 다시 한번 요 x에 집어넣으란 얘기거든. 이해 갔죠? 그럼 바로 쓸까? 어떻게? 절대값 x-2 플러스 1을 다시 x에 집어넣으니까 빼기 2가 돼서 절대값 붙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뭐 얼른 계산하면 요거는 마이너스로 바로 쓸게요. 그냥.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이게 문제인데 이제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단계를 뭐 쭉 써도 되지만 뭐 쓰면 더 복잡할 수 있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우선 그립시다. 됐죠? 그럼 이 그래프는 많이 봤던 V자 그래프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2가 되겠네요. 됐지? 그림이 좀 안 좋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뺐거든. 1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Y축으로 한 칸 내려가겠죠? 이해 가세요? 응?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1 되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적당히.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겠네요. 그 다음 거기다 절대값을 붙였거든. 식 전체, 그지? 이 식 전체 절대값. 그럼 어떻게? 밑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이렇게 접어 올려야 되죠. 그지? 그러면 접어 올리면 요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지점이 2, 얼마가 돼? 1이 되겠죠? 2, 자, 너무 많이 그렸다. 한번 중간에 멈출게. 자, 요렇게 된 그래프가 지금 요까지 그린 거야. 그럼 거기다 플러스 1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위로 한 칸,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겠네? 자, 결론은 파란색. 그럼 얘가 1만큼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오다가 요쯤에서 이렇게 올라가서요.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좀 그림이 좀 삐뚤한데. 자, 이해 갔지? 그래서 뭐 위치상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3이 되겠네요.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어떻게 돼? 2,2가 나오겠죠? 2,2. 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분의 1x 플러스 1을 그립니다. 자, 2분의 1x 플러스 1이니까 1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지나겠네, 여기. 그지?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살짝 지나서 이렇게 갑니다. 됐죠? 결국 하나, 둘, 셋, 교점 3개 나오지. 파란 거하고 빨간 게. 자, 이렇게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과 가는 친구들은 그래프를 엄청나게 많이 그리게 되는데 새로운 그래프도 빠르게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문제가 치역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이 가우스라는 건 뭐 수능에는 뭐 거의 매년 난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교입니다. 자, 일단 1학년 과정에서 요 정도는 알자라고 한번 써볼 만한 게 이런 거죠. x 플러스 상수가 들어있는 가우스는요, 그 상수를 빼낼 수가 있어요. x가 정수일 때, 아니. x는 실수인데 요 뒤에 더해진 게 정수일 때만 이렇게 빠져나와요. 자, 그래서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선생님 왜 그러나요? 이렇게 물으면 참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까지 해주면 여러분들이 더 머리 아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적당히 숫자 넣고 이해하세요.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봐. 항상 5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계속 숫자를 넣어보면 이해가 쉽게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요 뒤에가 정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게 있어. 만약에 둘 다 문자일 때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가우스교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숫자 넣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x가 1.3이고 y가 2.9인데 x가 1.3이고 y가 2.9인데 계산해보면 양쪽이 달라요. 뭐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뭐 빼기일 때도 맞지. 양쪽 다 문자일 때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우스 안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데요. 그 상수가 가우스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x에다가 적당한 숫자 뭐 1.9 정도 넣으면 아마 안 되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자, 일단은 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정도인데, 자,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이런 거. 가우스 x 값이 여기 나오는 값이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n은 어떤 수일까요? 자연수가, 정수가, 유리수가, 실수가. 그지? 얘는 얼마가 돼? 그지? 정수가 되죠? 정수입니다.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x에 따라서. 이거 기호 잘 이해하시고. 이게 n이 정수인데 이렇다고 한다면 얘를 가지고 x가 어떤 놈인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얘가 n 나온다는 얘기는 x가 어떤 놈이었을까요? x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애가 돼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는 이런 애입니다. 이해 가세요? 어렵지 않아? 자, 여기서 n은 뭐라고? 자연수? 아니야, 정수야. n은 정수예요. 잘 기억하세요. 음수 됩니다. 지금 여기도. 자, 이런 관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치역을 구하는데, 자, 먼저 fx식을 조금 바꾸면 5자하고 마이너스 2자 빠져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가우스 x 플러스 5에다가 가우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마이너스 x는 실수니까 똑같아, 얘랑. 자, 그래서 가우스 x 가우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자, 치역을 구합니다. 문제에서 x는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만약에요, 여러분들 치역을 구하라는데 도저히 못 구하겠다. 그래프도 못 그리죠. 이거 그래프 배운 적이 없거든, 아직.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특히나 2개 더한 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역을 잘 모르겠다. 숫자 넣으세요. x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2.8도 넣어보고, 2.1도 넣어보고, 음수도 넣어보고.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모르면. 자, 근데 지금은 FM대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x가 어떤 실수인데 뭔지 모르거든. 근데 이 fx의 값이 어떤 값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x가 어떤 실수인지 모르니까요, 요렇게 임의로 놓을 수가 있죠. 이해 가시겠어요? x가 어떤 실수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정수와 그 다음 정수 사이에 들어있는 실수라고 놓을 수 있잖아. 분명히 모든 실수는, 그치? 양쪽 끝에 정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가우스 x는 뭐가 될까요? 가우스 x는 얼마가 돼? 그치? n이 되겠죠. 분명히. 얘는 n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가우스 마이너스 x는. 자, 그럼 요건 좀 이따 쓰기로 합시다. 같이 쓰면 헷갈리겠네. 자, 요렇게 되면 마이너스 x를 살펴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응?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x에다 가우스를 붙인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서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다 가우스 붙이면 얼마가 나올까?
분명히 얘는 이 정수와 이 정수 사이에 있으니까 가우스 값은 당연히 이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얘겠죠. 그지? 그럼 얘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 등호를 조심하셔야 돼. 이 등호. 이 등호만 없다면 분명히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등호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 값이 이 정수 값이라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n이라고 해봐. 그럼 가우스는 그냥 마이너스 n 나오죠. 그럼 얘는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n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등호 관계상. 아하. 그래서 그럼 가우스 x는 무조건 얘는 얼마? 그냥 n일 거 아니야. 그지? 얘는 무조건 n인데 얘는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해 가셨어? 얘는 두 값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럼 그 두 값이 뭡니까? 답만 써볼까? 앞에 건 n이고요. 플러스 얘는 이거일 수 있거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다 끝에 3. 근데 하나 더 나오지? 얘가 n이면서 얘는 마이너스 n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계산해주면 2하고 3 둘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은 2, 3이 되고 치역을 구하라. 만약에 이게 주관식 문제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치역, 정의역 이런 건 전부 다 공역 집합이야. 그래서 집합 기호로 꼭 답지에다 써야 돼요. 그죠? 이런 것까지. 자, 함수 일단 역함수까지를 좀 정리해 봤고요. 네, 그 다음 강의에서 그 2차 함수부터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